화여자 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진효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현재 EBS 수능 완성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뒷부분에 해당하는 실전 모의고사의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의 문제풀이가 참 중요한 게 기존에 그동안 연습했었던 내용과의 차이점인데요. 앞부분에서는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제풀이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미 사전적으로 그 내용에 해당하는 주제와 단원을 이미 예상하고 문제를 풀거든. 하지만 모의고사는 다릅니다. 이번에 이제 다뤄볼 내용이 무슨 주제인지, 무슨 해당하는 맥락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실제 문제를 접근하는 모습과 같은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고 염두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5회에 해당하는 문제 100문제를 다뤄보게 되면서 우리가 그때그때 대응하는 스킬과 더불어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문제 1번입니다. 가방주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 1번은 아시다시피 문명사 문제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디에서도 유적인 은허에서 발굴된 이 거대한 청동솥은 사실은 이게 지금 발이 3개 달려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문명사에서 배우시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지. 근데 은허가 나와 있다면 은나라네. 그치? 같은 말을 바꾸면 상나라라 부르기도 하죠. 무슨 지역의 문명? 중국 문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자, 바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걸크문처럼 됐다. 어휴, 뭐 1번이네요. 자, 사자에서 항상 나오는 1번 문제 내용이죠. 이집트 문명. 자, 함무라비 업전 바빌로니아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선생님 앞으로 1번 문제는요. 이제 해설을 좀 빨리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안다고 가정을 할게요. 모헨조다로 당연히 인도 문명이죠. 드라비다인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 문명. 자, 지구라트. 자, 항상 나오는 말들입니다. 우리 요거 항상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 이렇게 가볍게 문제 풀고 맞추고 나서 시작하는 것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수능 세계사에서 이번 문제 정답률이 90%를 항상 넘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 2번. 가 인물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무슨 인물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동아시아. 일단은 동아시아라고 나와 있고 중국이라고 합니다. 자, 경극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게 뭐 청나라 상황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초나라의 패왕 항우. 요거면 지금 초나라와 그 다음 나라에서 싸우게 되었던 초한지라는 그 중국 고대 상황에서의 치열한 접전을 말하는데 어느 사람과의 대결에서 졌다고 합니다. 항우가 지고 누가 이겼지? 유방이 이겼지. 그러면 가는 유방입니다. 자,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때 시대 상황이 진승오관이 난 이후라고 합니다. 요게 바로 진나라, 그 시황제의 진나라지. 그만 당연히 무슨 왕이 맞지? 이 사람이 천하를 재통일하고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다고 하니 이게 새로운 나라인 한나라.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한고조라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고조 유방. 답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참고로 동아시아사를 다루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거 우리 흉노족 관련해서 문제를 꼭 나오잖아. 묵특성누 관련된 문제 내용 기억나십니까? 자, 궁극제를 시작했다. 당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군연제와 봉건제의 결합의 개념을 볼 수 있겠죠. 군기처. 항상 나오는 오답과 된 정답이죠. 우리 옹정제의 모습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옹정제의 업적입니다. 그치? 장건을 대월제 파견하였다. 마찬가지로 잘 나오는 이거 내용이지요. 한나라의 무제.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1번이냐 3번이냐 요거를 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호제가 나오면 이건 당연히 몽골 울루스, 몽골 제국인데 정확히 말하면 칭기스칸,
징기스칸 애날까 모날까 애날까 자금성 축소 정말 중요합니다. 명나라의 영락제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체라는 인물로 정화의 항해가 같이 나올 수 있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 자, 우리 항상 수능에 나오는 이물사 문제, 진시황제 나오는 확률이 제일 많았고요. 아니면은 한무제를 물어본 경우도 있었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물어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고조 유방이 나왔네요. 3번입니다. 밑줄 친 제도를 시행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제도를 봐야겠는데 이 새로운 제도는 조정에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공정한 심사관이라는 인물을 지니는 중정이라는 보스로 임명되고 중정? 우리 동명사 하면서 나왔던 그 중국사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시면서 답이 나오긴 하는데 확인사사를 좀 더 해볼게요. 군으로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출신으로 파견된다는 것은 뭔가 자신의 출신 지역과의 커넥션을 할 수 있는 개념인데 파견된 중정은 현지인으로부터의 인사서류와 추천서를 받고 후보자와 간략한 면접 후에 향품 중 하나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중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향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최고 높은 것은 1품, 가장 낮은 것은 9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 무슨 제도입니까? 9품 중정제 또는 9품 관인법이라고 하는데 요게 등장했던 시기는 위, 진, 남북조라 부르는 분열 시기 상황이지. 그래서 중국 상황에서 3세기부터 7세기 후반까지의 상황을 정확히 말하면 6세기인가요? 이렇게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딱 골라보시겠습니다. 자, 사기를 저술하였다. 사마천이면 이거는 한나라죠. 정확히 하면 한 무제 정도 되고요. 귀걸해사를 짓는 도연명.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치? 자, 균전제면 자, 요 효문제. 맞지? 그치? 같은 시기에 답은 그래서 3번. 자, 오경정의의 공영달이면 자, 5가지의 경전을 정리해서 수능 필독서를 만들어낸 모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나라? 당나라. 답은 그래서 3번.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자, 공부 안 되는 학생들은 지금 외우세요. 이거 항상 나오는 선택지들이셨습니다. 알겠죠? 이번에 민중담부조가 나왔지만 다음 우리 실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한나라를 물어볼 수도 있고 당나라를 물어볼 수도 있어. 알겠죠,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무조건 다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연습 많이 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적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겠는데요. 자,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선생님이랑 고등학교 쌤이 강조해드렸던 몇 가지 포인트만 잡으면 사실은 첫 번째 답이 나오거든? 갑자 일의 동경유수 소배합. 사실 이 소배합이라는 사람들은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면 답을 할 수 있어. 혹시 소배합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동생이 소손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서로 형동생하는 그 친형제인데 이 소배합이 고려와 거란족과의 싸움이었던 귀주대첩 여기에서 크게 패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소배합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거란족이라는 것을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사를 모른다고 가정하자. 자, 소배합이 적국과의 전봉길, 곽수영, 상현, 유작 등을 사로잡아 가졌다고 합니다. 정명일의 남원대왕 야율 선보. 자, 성이 야율씨가 나왔어. 선생님이 늘 강조했었던 그 어느 유목민족 내지는 어느 국가의 왕족이었다고. 자, 베이비시트, 아이보기, 아보기. 자, 야율, 아보기가 거란족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기준이 거란, 요나라라는 기준이고 지금 적국이 누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고하기를 항복해온 장수 왕계충이 적국에 사람을 보내어 은밀허친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란족이랑 친하게 지내겠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건데 경호년에 덕천군을 공격해 깨뜨렸다고 하는데 전연의 진을 쳤다고 합니다. 거란족과의 다른 나라와의 전연에 관련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은과 비단 같은 것을 바쳤다고 하는데 요리 뭐라고 합니까? 세패라 부르지요. 아하, 그렇다면은 송나라가 형이 되고 거란족이 아우가 되는 전연의 맹약을 맺은 상황을 알 수 있지. 그렇다면 이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송나라입니다. 여기서 문제에서는 송나라의 상황을 고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여기 관련한 힌트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국사를 가지고도 문제가 접근해도 가능하다는 거 조금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도를 수도로 삼았다면 원나라죠. 정확히 말하면 꾸빌라이 칸부터. 자, 홍건적인 난을 혼란을 겪었다. 마찬가지로 원나라 상황이죠. 원명교체기라는 상황이 배경이 됩니다. 황제가 과거에서 전시를 주관하였다. 대표적인 상황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송태조 주원장 때 있었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그치? 자, 부국강병을 위해서 왕안석의 신법을 시행하였다. 맞습니다. 송나라 시도 때 있었던 진종 황제 때 있었던 모습이거든. 자, 정말 중요한 말들입니다. 모르시면 이거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머지도 중요하겠지만. 알겠지? 답은 그래서 디귿과 리을 5번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쉬웠어요. 사실은.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상황에 나타난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왕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한인에게는 일단 한인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인의 한족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그 한민족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한인에게는 하의 특징이 있는데도 지금의 만주족들은 만주족이 나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진족이 바뀐 이름이 만주족인데 만주족이 세운 나라는 하나밖에 없거든. 무슨 나라? 청나라. 사실 답이 나왔어. 근데 한 번 더 보자. 머리둘레를 깎고 긴 꼬리를 늘어뜨리게 하여 머리를 깎고 길게 늘어뜨려서 명희 인지 상종왕 황비용이죠. 자, 이거 지금 변발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청나라가 맞네요. 그래서 중국의 어조를 바꿔놓고 만주어스라는 거지. 그래서 야만적인 말과 야만적인 표현으로 현혹시키라고 하는 이러한 만주족 청나라의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청나라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답 골라보시겠습니다. 분석행위면 진나라지. 이 황제 누구? 시황제. 자,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안사이난으로 진압되는 장수가 있다면 당나라인데 아마 이게 진압한 장수이니까 우리 고선지 정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심한 설명인데 그냥 타라스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 인물이기도 하고요. 자, 물건값을 교재로 받는 상인 송회교 송나라죠. 자, 서고전서 맞습니다. 자, 우리 요거 편찬한 황제와 같이 볼까요? 강희제예요? 걸륭제예요? 걸륭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향근이 선자면 전한.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다음 주 넘어가시면서 바로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아이고, 우리 이미 넘어갔구나. 미안합니다. 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시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선생님이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요. 이게 3점을 줄만 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1번사 문제인데 왜 1번사 3점짜리 문제 주시면 같이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보는 게 아마 지도일 거예요. 자, 지도.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일단 이거는 일본 열도인 건 알겠어. 자, 1번입니다. 자, 근데 지금 교토에서 볼 수 있는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과 노노미야에서 비롯된 신사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교토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시대가 있거든. 일단은 헤이안 시대를 말할 수 있는 헤이안쿄가 교토였었고 또 막부 시대들 중에서는 무로마치 막부가 또 교토였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동아시아에서 공부한 학생들 아시겠지만 교토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막부 시대 때 대표적인 우리 이제 그 남북조 시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어찌 보면 천황이 오랫동안에 그 살았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일본에서 상징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보자. 자, 교토를 타령하는데 1000년 전에 일본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자, 교토는 무슨 도시일까요? 라고 나와 있더니 8세기 말부터 약 400년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이 단어에서 답을 얻어야 돼. 왜냐면은 8세기 말부터 등장한 시대라고 하면 이거는 무로마치 막부가 아닌 이거는 헤이안 시대거든. 그래서 이거는 무로마치 막부가 아닌 헤이안 시대에 나오는 모습이라서 이 도시가 지금 헤이안 쿄를 말합니다. 평안경. 알겠죠?
네. 결국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자, 네,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힌트가 그래서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이제 교토를 보고 나서 무로하치 막부로 가게 되면 틀린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만엽집이 편찬되었다면 요건 나라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기나 일본 서기가 편찬되었던 시기도 나라 시대죠. 나라는 당연히 수도가 나라였기 때문에 다릅니다. 헤이 조쿄라 부르고 국풍 문화가 발달하였다면 답이 2번이죠. 아유, 이거 잘못 틀렸다. 알겠죠? 자, 막번 체제가 확립되었다면 이게 지금 에도 시대를 의미하고요. 자, 미음. 요게 무로마치 막부죠. 자, 그 다음에 원이 두 차례 침공하였다면 요거는 가마쿠라 막부에 해당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요거는 2번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잘 만들었는데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7번 보시겠습니다. 자, 밑줄친 제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국을 더 보시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슬람교의 학자나 법학자들은 아우랑제부 황제가 이슬람교를 장려하라고 한답니다. 왜? 이슬람교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지지야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지지야를 징수하라 한답니다. 자, 무슨 제국? 몽골 제국. 아이, 너무 쉽잖아. 그래서 뭐 우리 알고 있는 뭐 시크교도를 탄압한다거나 뭐 시크교도에 말라 뭐 이런 거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문제. 자, 어디 물어보고 있습니까? 무굴적 물어보고 있어요. 네, 더 이상은 뭐 끝났어요. 그치? 우린 아우랑제부 황제와 이슬람을 장려하는 것, 그 다음에 지지야를 부활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무굴 제국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다 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산치대탑을 축조하였다고 하면, 자, 산.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소카 왕이죠. 마우리아 왕조. 이 문제는 이제 인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도 문제. 타지마할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랑제부 아빠죠. 샤자한이 자신의 왕비였던 뭄타즈를 위해서 무덤을 조성했던 그 타지마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나왔네요. 자이나가는 BC 8세기쯤 되나요? 그 이후에 냉전 6세기 정도. 자, 간다량식이면 이거는 푸시아 왕조. 자, 칼리다사와 샤쿤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몰라도 돼. 그냥 굽타 왕조에 있었던 굽타 문학이라는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고 산스크리트어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답은 2번.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인도 문제는 여러분들 이번에 수능에서 지도 문제가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지도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랄게요. 자, 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가가 뭔지는 일단 법이 없어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볼 때 그림에 나와 있는 힌트가 있다면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술탄이 나와 있고요. 얘들아, 이거 혹시 이거 윈도우 XP 때 있었던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옛날 버전 아닙니까? 만드신 분 그 그래픽이 윈도우 옛날 버전인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아랍어에서 권력이나 권위를 뜻하는 추상명사가 이제 보통 명사였다는 건데 이후 권력제라는 의미를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11세기. 자, 여러분 항상 이렇게 시기가 나오면 긴장하셔야 돼요. 1200년대에는 부하이 왕조를 축출하고 바그다드에 입성에 성공했다고 하는 세력. 원래 바그다드가 무슨 나라의 수도였습니까? 아바스 왕조 바그다드라고 하는 모습인데 여기를 성공했던 사람이라는데 이 세력은 여기를 점령해서 술탄이라는 칭호를 사실상 뺏어온 거지. 무함마드의 계승자로 자처하고 있어서 우린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칼리프라는 단어의 반대적 계속적 군주의 개념으로서 술탄을 말한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술탄이라는 칭호를 아바스 왕조로부터 뺏어가서 바그다드 입성했던 세력은 누굴 말합니까? 셀주쿠 튀르크를 의미하지요. 자, 요 내용 은근히 우리 그동안 문제풀이에서 많이 연습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답을 골라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그 예루살렘 이 세력이 나중에 먹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군 전쟁의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도 같이 배웠을 겁니다. 자, 밀레트 제도면 자 항상 설명하는 밀레트, 데브시름의 예니체리 오스만 제국입니다. 다시 한번 단어 강조하고요. 자, 소아시아 지역을 진출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정답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쌤이 뭐라 설명드렸냐면 이 지역이 아나톨리아 반도라 불러가지고 옛날에 여기에 카파도키아라고 부르는 이 봐봐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에 따지면 이게 터키 지방이란 말이야. 근데 옛날에 이제 크리스티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이제 지하에 불을 파가지고 이렇게 그 버티면서 숨어 지내면서 크리스티교를 지역에서 전파했다는 그 세계문화유산이 그 이게 있거든요.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쌤이 강의 끝나고 나서 카파도키아를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여기 유명한 또 이제 그 지금 터키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유명한 것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또 유적지가 유명합니다. 이제 그 석회암이 녹아가지고 그냥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제 그 폭포 내지는 호수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겠는데, 네 선생님이 알게 된 계기가 우리 서진숙 선생님께서 여기를 직접 다녀와셔서 이제 쌤한테 홍보해 주시더라고. 자, 쌤이 죽기 전에 가고 싶은 나라 터키.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였다. 이건 오스만 제국이잖아요. 그치? 자, 1453년 메메트 2세였고요. 사사나치 페르시아를 정복하였다고 하면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무함마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함마드니까 그 이후의 모습이 정통 칼리프 시대 정도 보시면 되고요. 서고트 왕족을 압박하여 서르마 영토로 이동했던 거라면 이거는 뭐 적어도 게르만 쪽 정도 되지 않을까요? 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넘어가서 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웅변술과 논쟁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웅변술과 논쟁술은 국가를 이끌 지도자를 꿈꾸는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으나 정차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필수적인 능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드라콘 솔 페클베 클레이스 테네스라고 한다면 여기는 저기도 그리스 상황이겠구나 내지는 아테네 지역 아닐까라고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지. 자,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법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뭔가가 등장했다는 거 뭐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송에 걸린 피해자는 대개 스스로를 직접 변호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 잘하는 운명가, 달변가가 필요하던 상황인 것 같아. 논변 전문가 누구가 있었다는데, 자, 근데 잠깐만. 한편 당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알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이런 세력들은 이들의 논법에 반대하며 진리의 보편성을 옹호하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보편성이 아니라 진리의 상대성을 추구했겠지요. 그러면 가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소피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럼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세부적인 설명을 조금 골라보도록 할까요? 자, 백과전서면 이거는 이제 계몽서상가지요. 디드로와 달랑베르 정도. 자, 예수와 선교를 주도했다면 이거는 로욜라라는 선교사라서 지금의 서강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예수회로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이면 중세 철학에 해당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에 해당하고요. 신학대전이라는 책이 유명하죠. 진리의 상대성 4번 정답입니다. 자, 코페르니쿠스의 전동사를 지지하지 않았고요. 무슨 시기가 1000년 이상 차이 나는데 뭔 소리예요. 그치? 답은 그래서 4번. 10번입니다.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당연히 그림 먼저 눈에 띄시지요. 쌤도 그렇습니다. 자, 요 설명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 보여드렸던 007 스카이풀에 나오는 그 성당 맞습니다. 성소피아 대성당. 실제 있는 나만으로는 아야소피아라 부른다고 합니다.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다고 하네요. 어느 나라에서도 비잔틴 제국의 수도이기도 하고 오스만 제국을 해서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국가, 자, 성소피아 성당을 지었대요. 이 사람 누구예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지 가는 비잔티움 제국. 쌤 이걸 열심히 읽어봤는데
네, 건물에 있는 각각의 회를 바른 벽돌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대리석에 외장재나 조각으로 장식된 프리즈가 있고 뭐 내부에는 화려한 색채, 뭐 당연히 모자이크랑 뭐 이게 있겠죠. 그치? 대리석 기둥으로 장식되어 있고 정사각형 건물 위에 거대한 돔이 있고 모자이크와 돔, 그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비잔티움 양식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잔티움 제국은 오스만 제국에 정복되면서 모스크로 바뀌고 청탑이 세워지게 되면서 지금은 박물관이라고요. 알겠죠? 입장료가 무지무지 비싼 박물관이라고 우리 마찬가지로 선지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스탄불에 있어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니체리 항상 선생님이 강조해드렸던 오스만 제국의 그 친위 부대, 노예 부대 얘기를 했었지만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켰다. 요는 징기스칸 몽골이고요. 탈라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면 아바스 왕조, 패배하였다면 중국 당나라, 군광부제, 둔절병제 실시하였다.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소피아 대성당을 지었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죽고 나서 상황이기도 하지. 투르파드 전투에서 요거 732년 이슬람군이었던 게 말하는 것은 우마야 왕조지. 격퇴에 있다고 하면 프랑크 왕국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메로비우스 왕조에 메로빙거 왕조에 있었던 칼 마르테 이렇게 배웠던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칠판 한번 지우고 바로 이어서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종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당연히 그림으로 이제 눈에 띄긴 하시겠죠? 근데 사실 그림 것은 잘 몰라. 이게 흑백 좀 그런 모습이라서. 자, 이것은 2단제 옷이 입혀진 후스. 요거. 우리 후스라고 하면은 중국인의 후슐도 있지만, 우리 보헤미안 사람의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장덕동 위에서 화형당하는 장면이랍니다. 요거. 우리 그 유명한 위클리프 후스가 나중에 이제 이단을 찍혀가지고 막 처벌받지 않겠습니까? 그 장면인가 보네. 맞네요. 보헤미아 출신의 후스. 자신의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지기스문트 황제가 그의 안전을 책임자는 약속하지만 요하네스 23세가 소집한 종교회의에 회부하게 되면서 결국 이 사람은 이단자로 심판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 선생님이 별명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별명은 공의회 문제예요. 선생님이 한번 강조했을 겁니다. 공의회, 우리 지금 세계사 과목에서 니케아 공의회, 클레르몬 공의회, 콘스탄츠 공의회, 트레엔트 공의회가 나와 있었는데 조금만 더 심화적으로 설명해놓으면 수능 특강 문제에서 이제 피사 공의회 딱 한 번 나왔고요. 그 구역이 여러 번 뽑히는 과정에 등장했었던 것. 자, 여기서 나오는 지금 후스와 위클리프가 여기 만나봐 있지만 종교회에 회부되는 것이 있다면 이거는 무슨 공의회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콘스탄트 공의회죠. 연도 1414부터 1418까지. 이거 연도 어떻게 암기하시냐면요. 그 1414를 먼저 외워봐. 1414. 근데 끝에 4네. 4 넣으면 8.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쌤 이렇게 만들었거든. 알겠지? 연도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다 보면요. 외워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보시면서 그냥 그때그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교황이 성직자 서임관을 차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 요거는 보름스 협약이지요. 자, 다시 한번 연도 한번 경제해 볼까요? 숫자가 이렇게 얼마나 쉬우면 좋아. 111 아니라고. 나누어서 1, 2개, 2, 2개. 1122년. 자, 2번. 아타나시우스 파의 주장을 정통교류를 결정하게 되었다면 니케아 공의회. 연도가 325년인가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보시면 되고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 아비뇽 교황과 로마 교황을 폐위시키려고 새로운 단일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대분열을 존시키려 했었던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르바누스 2세 호수로 성지회복 말하고 있다면 요거는 클레르몬 공의회죠. 1095년. 자, 루터파의 칼뱅파의 등장에 대응해서 교회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회가 있다면 요거는 트리엔트. 앞뒤가 똑같은 트리엔트 공의회. 자, 이 연도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요. 이건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1, 5, 4, 3.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연도는 1, 5, 6, 3. 1, 5, 4, 5.
1545에서 1563 이렇게 연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공의의 문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서는 공의가 4개 다 나왔습니다. 그치? 트레인트 공의를 묻는 문제 많이 안 나왔던 것 같고 이렇게 콘스탄츠나 아니면은 클레르몬 공의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가나에 해당하는 이 상황에서 발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3점짜리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나가면 당연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파리 시민은 일단은 프랑스 관련된 상황이어봐요. 자, 모든 도와 디스트릭트의 형제들이 우리 도시로 대표단을 보내 프랑스인으로서의 시민의 맹세를 함께하고자 하고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국 연맹제를 곧 다가올 7월 14일 굉장히 유명한 날 아니겠습니까? 프랑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공휴일로서 독립기념일에 해당하는 그 유명한 프랑스의 바스티유 습격 감옥 사건이지. 그치? 자, 여기 나와 있네. 바스티유 습격 감옥 사건인데 이 사건이 작년이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사실 연도를 외우셔야 되거든요. 1789년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7월 14일에 있었는데 이게 작년이라면 여기는 지금 1790년 상황이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때 상황에 있었던 상황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뭐 국회가 있다면 일단은 요 상황이 지금 뭐 국민의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좀 기다려 볼게요. 자, 나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진짜 국민의회 상황 이후 상황인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그냥 1790년이니까 연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나를 보시겠는데요. 자, 나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보자. 오스트리아는 1750년에 조약을 깼다고 합니다. 이거 그래? 옛날이네. 자,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왕은 프랑스의 공식적인 적대 행위를 하였다. 프랑스랑 좀 싸우려고 하나 봐. 프랑스는 이를 선전포고로 보고 확실한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고 하니 지금 무슨 상태인지 아시겠습니까? 프랑스가 지금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지금 싸움을 신청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오스트리아도 지금 싸운다는 겁니다. 날마다 오스트리아의 군대가 사방에서 국경으로 몰려드는 상황이라면 확실히 지금 프랑스가 다른 나라 싸우는 상황을 알 수 있겠고 그 당시에 왕이 있다고 하네요. 자, 현재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이 아니라 입법부가 국가의 전쟁 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왕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말할 수가 없겠지. 입법을 갖고 있는 의회가 더 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 상황이면 지금 이게 혁명 전쟁이니까 일단은 연도가 1792년 상황, 물론 연도 물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이 지금 입법이 되었던 입법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그치? 자, 우리 이 상황에서 가나 사회 시기를 골라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총재 정부를 수립되었다. 총재는 나 이후죠. 자, 국민의회가 결성되었다. 훨씬 이전이죠. 말도 안 되고. 테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났다. 나 이후입니다. 그치? 자, 테니스 코트의 선언. 이거 상황 아닙니까? 가이전. 자, 그래서 입법군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선포되고 나서 입법의회에서 혁명전쟁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답은 그래서 5번인데요. 자, 우리 여기서 지금부터 우리 연도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순서를 매겨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은 구체제 모순을 통해서 3부회를 소집하려고 루이 16세가 선포했어. 근데 그 당시에 3부회가 제대로 이제 되지 않으니까 제30국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 회의를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회라 부르지. 그래서 국민의회가 가장 먼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들이 외치는 선언을 뭐라고 하냐? 그 당시에 조드폼, 테니스 코트라고 불러서 우리 테니스 코트 서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아까 나왔던 국민의회 이 상황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헌법이 제정됩니다. 그치?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알다시피 입법된 의회가 등장하는 상황이 이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법의회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국민의회가 아니지요. 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입법 위에 등장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국민 공회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다시피 로베스피에르의 정치가 시작되었었고 로베스피에르 정치가 나중에 그 지롱드의 나중에 반대를 받아가지고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나중에 수습하는 과정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 5명의 총재가 등장했었고 그 이후 상황이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통영정부 나중에 대정이 연결된 나폴레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또 프랑스 문제가 나오면 또 해결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풀 수 있겠고요. 굳이 연도를 풀어본다면 총재정부는 1794년이고요. 국민의회는 당연히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1789년이에요. 네, 당연히 이게 앞서지. 3부에 성립하자마자 바로 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가 등장했었던 헌법이 만들어진 시기가 1791년입니다. 그치? 그리고 테르미도르 반동이 있다면 1794년인데 뭐가 먼저야? 당연히 이게 먼저지.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 순서 문제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영국의 명예혁명 과정이나 미국의 대혁명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물어볼 겁니다. 대비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오랜만에 굉장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 나왔네요. 3점짜리인데 카이사르가 등장할 것이다. 카이사르? 황제? 독재자? 뭐 리더? 모르겠어. 로베스피에르의 예언은 적중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막스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 아까 설명해드렸던 국민공회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야? 12호 문제랑 연결된 프랑스 문제였었어? 로베스피에르는 처형 이후 테르미도르 반동 수립된 정부를 총재정부 자, 뿌리메르의 쿠데타로 무너뜨린 그는 제1통령에 취임하였다고 합니다. 통령정부. 자, 이 상황에서 쿠데타로 등장한 인물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나파르트 드 나폴레옹이죠. 자, 이 문제에서 누굴 물어보고 있을까요? 뭘까요? 자, 이 새로운 헌법을 통해서 종신 통령이 되었으며 독재하고 있는 거지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로 즉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어본 것은 나폴레옹 1세 상황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나폴레옹 1세가 뭐 했는지를 고르는 건데 나폴레옹 1세가 하지 않은 행동을 고르는 건가 봐. 자, 봅시다. 자, 프랑스 은행을 설립하였다. 자, 답 1번인데요. 왜 그러냐면 나폴레옹 1세가 한 거는 맞아. 근데 나폴레옹 1세가 되기 전에 나폴레옹이 대통령, 정확히 말하면 통령이지. 통령이었을 때 썼던 게 요거거든. 자, 하나 더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 법전을 만든 것도 통령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연번에 한번 그때 문제 냈을 때 이거 구별하는 거 내는 거 시험지 냈을 겁니다. 러시아 원정단의 워터로 전장에서의 패배에 신솔로몬 제국 해체시켜서 독일 무력화시키고 영국을 왕따시키기 위해서 대륙 공세를 했다는 거 모두 나폴레옹 황제되고 있었던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요. 요거 모르면 틀려요. 알겠지?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가인물을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일단 이제 바흐가 나와 있고 음악의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흐가 굉장히 사랑했던 인물인가 봐. 자, 바흐가 누구에게 헌정을 바친 노래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18세기 중반. 자, 시기가 나왔습니다. 자, 18세기 중반인데 프로이센의 군주였던 우리 하면 계몽군주라고 불리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건립했던 상수시 궁전이 있었고 바흐와 볼테르와 같은 계몽군주와의 서로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은 인물이 있으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프리드리 2세죠. 여기 나와 있는 프리드리 2세 계몽군주 우리 나라의 나는 심부름꾼이에요. 나한테만 일 시켜주세요. 그 대표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슐레이젠지가 확보하는 내용이라던가 그런 거 물어볼 겁니다. 자,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었다고 하면 네이형 청나라의 강희제,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이게 너무 많이 물어본 내용 아닙니까? 국가 제1의 심부름꾼, 공복, 배고프다는 뜻 아니에요. 그치? 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여 수도를 삼았다. 같은 사람이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 순리전 확보하였다.
당연히 맞지. 답은 4번. 자, 선생님이 항상 그랬던 슐레지안 지방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임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아마 상트페테르부르크 관련한 영상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 옛날에 MBC의 그 혀 조금 짧았던 그 아저씨 그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 지금의 소련을 이제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꿈꾸고 있는가 뭐 이런 봤을 텐데, 그래서 러시아 역사에 있어서 정말 많은 그런 인고의 세월을 거쳐갔었던 또 역사 현장에 가장 관련되어 있는 도시가 사실은 모스크바라기보다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관련한 모습을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5번입니다. 자, 도시인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아니겠지? 그치?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자, 지도를 통해 이건 모를 수 있다 치자. 프랑스랑 폴란드 사이에 있고 이탈리아 위에 있습니다. 자, 프랑스랑 경계하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 독일이야. 자, 근데 독일의 어떤 이 도시를, 이 뭐야? 나눴네? 뭘까? 자, 근데 도시를 동서로 나누는 장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은 하나밖에 없잖아. 베를린 장벽. 그러니까 이 도시는 베를린이었던 것입니다. 자, 나머지 물론 알면 좋긴 하지요. 점령된 거 누구한테 점령하겠습니까?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나폴레옹 아닐까요? 이때 84년대 상황이었었다면 우리 알다시피 레네밀스가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비스마르크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 베를린 골라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말도 안 되고. 자, 요거 심화된 설명인데요. 롬바르도 동맹이 결성되었던 지역이면 이거는 십자군 전쟁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의 상황이거든. 여기 지금 남부 유럽. 자,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제노바, 베네치아. 이쪽이 이제 롬바르드 그 지방이거든. 평야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해당하는 거라 이거는 이탈리아. 제노바 정도 말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베네치아. 자, 십자군 전쟁이 라틴 제국 세웠다. 이거는 콘스탄티노플 아닙니까? 노폴리스. 자, 피해 요인 사건. 그래, 이제 나왔네. 상트 페테르부르크. 답 5번. 위험 투소의 분화 관리가 시행되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어휴, 이렇게 상트페테르부르크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세계사 공부해 보시면서 어렵게 느끼는 게 이렇게 지도랑 연결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계 지도를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항상 이렇게 연결해 보시는 습관을 지금이라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의 결과를 물어보고 있을까요? 전쟁은 육지에서도 해상에서도 중국의 완벽한 패배입니다. 와, 우리 중국이 졌던 몇 개 전쟁이 있긴 한데요. 일단 영국한테도 패배고, 영국한테 패배하고, 프랑스한테 지고, 일본한테도 지고 또 지고, 중국 자꾸 진다. 자, 누가 졌을까요? 근데 이 전쟁을 체결된 시모노 쉐끼라오. 시모노 세키 조약이 있네요. 무슨 전쟁? 청일 전쟁. 자, 연도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1894부터 1895까지 일어난 시작한 장소는 다름 아닌 조선 땅이었었고, 요때 상황이 우리가 알다시피 뭐 갑오개혁 중이기도 했었고, 동원운동 상황이도 않겠습니까? 네, 나머지 말 뭐 읽어볼 게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러시아, 프랑스가 시작되었었는데 삼국 간섭의 대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사 내용과 동아시아사 내용과 세계사 내용 다 겹칩니다. 그치? 양모운동이 시작되었다. 말도 안 되죠. 1860년대에 시작된 상황이고, 오히려 양모운동이 청일전쟁에 이제 패배로 인해서 확실히 실패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난 상황이기도 하지. 이거 뭐야? 이거 15세기 상황 아닙니까? 명나라? 영락제? 이거 왜 나오지?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었다. 정답이죠.
자, 샹하이 등 5개 항구가 개영되었다고 하면 난징 조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당연히 아편 전쟁이었었겠지. 1842년. 자, 4번 설명 중요했고요. 5번도 가장 많이 나온 설명 중 하나입니다. 외국군이 베이징 주도에 인정되게 되면서 왜? 8개의 그 당시 연합 국가들이 이 땅을 정복하게 되었었거든. 그래서 요거는 1901년에 있었던 베이징 의정서 또는 같은 말로 이 당시가 신축년이라서 신축조약이라 부른다고 했던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했던 설명 또 하고 자꾸 합니다. 그치? 그만큼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꾸 문제와 답을 기억하라고 내는 설명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1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밑줄 친 폭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무슨 폭도가 나왔나 봐요. 중국에서의 상황은 매우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사 나왔습니다. 폭도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크리스트 교도에게 난폭한 짓을 했다면, 자, 우리 크리스교를 배척하는 몇 가지의 시점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모르겠지만 봅시다. 근데 8개국 연합국들이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중국 군대가 이 폭도를 동조하고 있어서 이들에게 사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베이징 근처까지 왔대요. 그래서 중국 동남부 철도를 관할하는 지도부에 중국의 지역 주민들의 충돌을 예방하고 크리스교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니, 자, 8개 국가들이 베이징 인근까지 와서 이 폭도들을 진압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의화단 운동이지요. 응? 이 상황 아닙니까? 사실 연도는 뭐라도 되고요. 알면 너무 좋지. 응?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요. 자, 골라보겠습니다. 자, 부청멸랑 정답. 너무 쉽지. 자, 나머지 오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 근현대사 다시 한번 사건 순서 정리해 보자. 군벌 타도를 위한 목표로 북벌을 추진하였다면 요게 완수되는 게 국민혁명이지. 그러면 시기가 적어도 장 GS가 나와야 되니까 1928년쯤 되지 않겠습니까? 28년 딱 전 상황일 것이고, 이홍장 등의 한인 관료가 중심이 되었다. 양모운동 아까 연도에 있었어요. 자, 남녀평등과 토지의 균등을 주장하게 되었다면 요거는 천주정부제에 해당하는 거라서 태평 청국운동 좀 되겠지요. 1850년대의 상황을 의미하고요. 과학과 민주주의, 항상 나오는 신문화운동, 1915년에 있었던 천두슈, 후슈 주장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없지? 다음은 그래서 1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35번 설명은요, 항상 이 설명이 글자나 토시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죠? 18번 밑줄 친 고국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서 골라야겠네. 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민들은 완벽한 승리를 확신한다고 합니다. 미제국주의. 어이구. 미국이 제국주의인가 봐. 나쁜 놈인가? 틀림없이 떠나야 된답니다. 우리 땅에서 미국 가라! 미국 고홈! 뭐 이러나 봐. 우리나라는 분명히 통일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분열되어 있나 봐. 그러면 베를린 분열도 있었고, 그러니까 독일 분열도 있었고, 사실은 남한과 북한의 대립 분열도 있었고, 베트남 분열도 있었지. 어딜까? 남과 북, 남베트남, 북베트남, 남한, 북한? 한국 사람들은 아닐 테니까. 우리의 동포들을 반드시 같은 지붕 안에서 재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국가로서 영구 투쟁을 통해서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제국주의 국가. 여기에 프랑스의 간섭이 되게 많았나 봅니다. 왜 그러겠어? 옛날에 프랑스가 이 지역을 지배한 적이 있었고, 인도차나 연방을 수립하게 되면서 이제 완벽한 식민지 국가를 만든 적이 있었겠지. 여기서 나오는 밑줄 치는 고국은 어디? 베트남을 의미합니다. 자, 베트남의 지도에서 골라보겠는데요. 자, 이 지도 여러분들 그냥 여러 번 해봤습니다. 외워주세요. 응? 알겠지? 자, 답은 일단은 4죠. 응? 4번. 여기가 이제 사이공, 호우찌민. 우리 코로나 전까지 열심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다녀왔었던 우리 관광지가 있다면 다낭과 호이안입니다. 쌤 너무 가고 싶었는데 여기 중부 지역이고요. 자, 베트남 쌀국수 유명한 그 지역입니다. 자, 나라 하나하나 확인해보자. 베트남. 자, 이게 인도거든? 그리고 여기가 벵골만이에요. 여기가 이제 콜카타니까 캘커타 나서 이게 바로 미얀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게 뻗어 있는 나라, 요게 이제 말레이 반도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레이가 당연히 말레이시아야. 근데 여기서 이제 부르는 건 없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쿠알라룸푸르가 여기 나와 있고, 요 쪼매난, 요 점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자, 섬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인도네시아고요. 인도네시아 물어볼 수 있는 게 보로부두르 때문에 있으면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를 공유하는 요 나라가 방콕 시티어 겐스터. 내가 흔들어봐. 이게 방콕이거든. 태국에 나올 만한 내용은 우리가 라마 5세 때문에 나올 수가 있고요. 자, 다는 미얀마인데요. 미얀마 했지.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가 나오는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옛날에 앙코르 왕조가 세운 앙코르 와트 때문에 유명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는 섬나라입니다. 필리핀. 요게 라오스거든.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점 하나 보이지요? 점. 이게 여기가 티무르 섬이라서 여기 우리가 동티무르라 부르는 21세기에 독립된 동남아시아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의 브루나이.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코타키나발루라는 그 도시가 여기에 있고요. 선생님이 옛날에 다녀와서 영상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말라카 해협이고, 여기가 이제 시암만, 남중국해. 여기 중국이에요, 중국.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게 홍콩, 광저우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 하이난섬. 이게 타이완.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 정도 동남아시아 지도 정도 공부해 주시면 동남아시아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떨어서 그래. 알겠지? 답은 이렇게 4번 정리해 보시겠는데, 지도 문제 열심히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때 하세요. 응? 밀리지 마시고.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약이 체결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출처는 없지만, 네, 일단은 봅시다. 독일국 정부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두 글자로 별다줄 소연. 구소연? 아니, 소련이라 부르지요.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과 소련 사이의 평화적 관계를 강화한다는 희망에 따라 독일과 소련 간에 있었던 체결된 중립조약의 기본적인 제규정에 출발하여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독일과 소련 사이의 조약인가 봐. 무슨 상황이지? 양체약국들은 단독으로 다른 나라와의 공동으로 든 상호일체의 실력 행사, 침략 행동, 공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자제한답니다. 전쟁을 안 한다고 하네요. 자, 요 상황. 자, 독일과 소련이 서로 침범을 안 하겠다고 하는 조약. 뭐라고 하냐면 독소불가침 조약이라고 합니다. 쌤 연도를 그때 수업 시간에 연표하면서 알려드렸을 건데요. 1939년 8월 상황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설명 왜 해드렸냐면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폴란드를 무력 침공하는 게 1939년 9월 1일이었는데, 한 달 전에 독일이 폴란드를 안심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소련을 적으로 돌리지 않으려 했었거든. 그게 바로 이 상황이라서 이 사건 바로 한 달 이후에 독일이 2차 대전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연표 문제를 고르는 거니까 적어도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상황을 골라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보니까 일단은 2차 세계대전 상황을 골라야겠는데요. 자, 중일전쟁 37년 국제연합 찬설 2차 세계대전 종료죠. 뭐야, 다 5번이네. 뭐예요? 너무 쉽잖아. 그치?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차 세계대전 직전이었던 상황이 중일전쟁이었었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등장하는 게 국제연합 창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나머지 연도 정리해볼까요? 사라예보 총상사건이 요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배경이니까 1914년, 베르사유 조약이면 1919년인데 디테일하게 말하면 파리강화회의의 종결이기 때문에 1919년 6월로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대공황 시작은 1929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30년대가 접어들게 되면서 각 국가 간에 대공황 해결 과정이 있었고요. 독일의 히틀러가 국제연맹을 탈퇴하는 상황이 1937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연도 몰랐을 거야. 근데 확실한 것은 중일전쟁 직후 상황이라서 라를 고르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이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답은 5번인데
연도 몰라도 풀 수 있는 연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저번 강의에 설명했던 것처럼 현대사 문제 중에 각 지역에 있었던 갈등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라고 염려했던 문제거든. 이게 나왔어. 자, 강의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일단은 보자. 이게 지중해고요. 요게 지금 홍해거든. 그리고 요게 인도양이고, 이게 요 바다가 페르시아만. 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바다를 설명하는 이유가 바다를 알면 그 지역을 다 알 수 있어. 아까 설명해드렸던 벵골만, 쏙 들어갔지 만이죠. 이게 인도야. 그리고 요게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이가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 그럼 요게 이집트예요. 그리고 이쪽 지형이 이제 이란, 뭐 이라크, 뭐 이런 지역도 해당하고. 자, 요게 히말라야 산맥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파키스탄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 요 정도 가지고 문제 풀 수 있어요. 여기 미얀마고요.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요. 가는 이 상황이고, 나는 요 상황이고요. 다는 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미국은 현재, 미국. 지중해 동부연안부터, 그치? 벵골만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서 가나다 같은 상황에서 세력 균형 유지하려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석유, 원유의 이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주의자 세력을 막고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슬람주의자 하면 대표적인 우리 또 테러가 IS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하긴 이른 것 같은데요. 아마 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적어도 이제 민족 갈등 내지는 뭐 지역 갈등, 종교 갈등이 있다면 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건 왔다 갔다 같이 해볼게요. 자, 가 지역은 브레턴 우드 회의 체제를 주도하였다? 이 뭐야 이거? 1번은 1944년에 미국 중심으로 한 세력 아니겠습니까? 전혀 관련 없고요. 자, 2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여기 태평양 있어? 에이펙? 말도 안 되죠. 자, 3번 다는 마셜 계획에 따라 경제적 원조를 받았다. 인도가 경제 원조 받았어요? 아니야. 마셜 계획이라니 뭔 소리입니까? 이건 오히려 마셜 계획 관련이 없을 뿐더러 인도 같은 경우는 제3세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콜럼보 회의, 반둥 회의, 제1차 동맹을 주도했던 나라 아닙니까? 3번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4번 가다 지역은 종교 활동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종교 갈등. 요게 이제 시리아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다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카슈미르 지역에 있었던 우리 힌두교, 이슬람교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고요. 여기서 문제 같은 경우 종교 갈등을 물어보고 있고요. 자, 나다 지역은 제1차 비동맹 회의 개최에 따라 주도를 역할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게 제3세계를 말하는 거라 다는 돼. 다 같은 경우 인도가 해당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이 이집트, 순서 먼저 하자. 유고슬라비아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유고슬라비아 연방, 이집트, 인도가 참여했었는데 여기에 그 독재자의 티토, 그리고 이집트의 나세르, 그 다음에 인도의 간디의 후계자였던 자와할렐 네루, 이들이 만나가지고 1961년에 비동맹 회의 개최하는 세 번째 제3세계 회의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현대사 문제 여러분들이 범위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접근해 봐서 빨리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실전 모의고사 1회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제풀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2회를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오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 연일과 함께하는 세계사 학습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